안녕하세요. 요즘 여름 날씨가 아주 참 대단하죠. 어, 원래 장마하면은 한 6월 하순 정도에서 이제 7월 한 중순. 그래서 대략 뭐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가는 게 보통인데, 올 여름은 뭐 지금 거의 뭐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고요. 뉴스로 나오는 거 보면은 역대 아마 최고로 이제 긴 장마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참 많이 최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요. 하여튼 다들 뭐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좀 날씨가 너무 험하고 그래서 도대체 날씨란 건 뭘까? 그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이제 날씨하고 이제 기후 그랬는데 이거 차이점이 좀 있죠. 뭐 거의 비슷한 의미이지만 날씨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짧은 기간,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한두 달, 뭐 그 정도, 그죠? 채 1년을 좀 넘지 않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십 혹은 뭐 수백 년에 걸쳐진 그 지역의 어떤 날씨의 어떤 패턴, 뭐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 날씨가 되게 붓고 비 많이 온다 할 때, 요즘 기후가 이상해. 아니죠. 되게, 기후가 험해. 뭐 이러진 않죠. 날씨가 뭐 험하다, 뭐 날씨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씨나 이제 기후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뭘까?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제 이거죠. 기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온 하면은 공기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온도. 그리고 뭐 습도? 뭐 여기서 습도는 뭐 비가 얼마나 오느냐 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기온하고 이제 습도가 이제 날씨와 이제 기후를 결정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공기와 물 이 두 가지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기온을 결정하는 거하고 습도를 결정하는 거, 이 기온을 결정하는 건요, 거의 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적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죠. 그죠? 태양이 이렇게 비출 때 주로 저위도를 90도에 가깝게 비추죠. 그래서 추분 때는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고요. 그 다음에 그 하지 때는 북이 23.5도를 수직으로 비추죠. 그러니까 북반구에 있는 지역들이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죠. 겨울이 되면 그 반대가 되고요. 남반구하고.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기후가 정반대죠.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호주뿐만이 아니라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겨울하고 여름이 바뀌는 거죠. 기온은 이제 거의 위도가 결정하는데요. 근데 이게 습도는 뭐 결정하냐면은 이게 이제 육지냐 또는 바다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째서 그런지를 따져보자면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그 물리량 중에 그 비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열이란 건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거기다 열을 가했을 때 그 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열을 가해도 쉽게 좀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물을 채워둔 냄비는 쉽게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채운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넣고 불을 켜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죠.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비열이란 거는 뭐 1g일 수도 있고 뭐 1kg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물질이 1g 있다 할 때 열을 가해서 이제 뭐 1도씨로 올린다고 가정하면은 그때 드는 열량을 얘기합니다. 그 단위는 이제 그 열량이니까 칼로리 퍼 그램 도씨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조금 복잡한데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비열이 크면 열을 가해도 쉽게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비열이 작으면 조그만 열에도 적은 열에도 쉽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과학자들이 이제 다 재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물의 비열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물 1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물의 비열은 1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물질들은 어느 정도냐? 이 금속 같은 경우, 이 금속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게 그 쇠, 그 철이 있잖아요. 철이 한 0.1이 좀 못 됩니다, 약간.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0.1 정도. 그러니까 물이 1이고, 철이 0.1이면, 물은 1칼로리를 가하면 1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쇠붙이는 요만큼의 열을 가했을 때 10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금속들이 철보다도 비율이 약간 높거나 약간 낮거나, 그러니까 물보다도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는 물이 비율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차이로 높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지구 전체 표면은 그 바다하고 육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육지는 이제 땅인데, 육지는 이제 어떤 순수한 물질이 아닌 거죠. 이제 혼합물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그래서 뭐 이 지역의 그 성분하고 뭐 이 지역의 성분은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체로 보면 육지의 비율은 물에 그냥 한 3분의 1 정도라고 대략, 또는 3분의 1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똑같은 열이 가했을 때, 태양빛이 이제 여기를 뭐 똑같이 비쳤을 때 물이 1도 올라가면 육지는 3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3도 이상으로. 그런 차이로 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요. 따라서 습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름하고 겨울,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보시면, 이제 뭐 이쪽도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제가 뭐 지도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고 이거 살짝 지울까요?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고요. 일본이고요. 여기 중국이고요. 그죠? 산둥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 여기가 이제 연해주죠. 여기에 사할린섬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오호츠크라고 그러죠. 캄차카 반도. 화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일단 한번 여름을 한번 볼까요? 여름에 이제 태양이 비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다죠, 그죠? 북태평양이죠. 여기가 이제 육지고요. 그러면 여름에 태양빛이 아주 장렬합니다. 그러면 비열은 크고 비열은 작으니까 같은 햇빛, 같은 열량이 주어졌을 때 여기는 온도가 별로 많이 안 올라가고요. 여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육지 부근에 있는 공기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라이팬 위에 있는 공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뜨거워지면 공기는 팽창하죠. 그죠? 알갱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팽창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같은 크기에 비해서 여기 밀도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무겁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는 건 가볍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로 이제 상승하겠죠. 가벼우니까. 우리가 이 열기구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열기구 처음에 밑에서 그 스토브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그냥 있는데 스토브를 키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팽창하죠. 그죠?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제 위로 뜨는 거죠. 그 열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가열되니까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는 팽창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상승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은 공기가 무겁고 이쪽은 가볍고 여기는 상승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주 습한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습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이제 남동풍. 그러니까 거의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죠. 그리고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그 여름에 미세먼지 걱정은 별로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니까 이쪽이 뭐 일본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뭐 공장지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또 반대가 됩니다. 비열이 크고 비열이 작으니까 햇빛이 얼마 안 비치니까 공기가 식을 겁니다. 그러면 비열이 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식는 것도 천천히 식죠. 비열이 작으면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빨리 식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빨리 식으니까 여기가 차갑고 그에 비해서 여기가 기온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바람이 반대로 불죠. 겨울에는. 그래서 북서쪽에서 불어서 이제 북서풍이 불죠. 그러니까 대충 여름철에는 일본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니까 동풍이 불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주로 이제 서풍이 불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뭐 봄철에 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건 약간의 이제 온도 변화가 날씨 변화가 있을 때,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보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이제 미세먼지 영향도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온은 이 전체적인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대륙. 그래서 이쪽은 해양성 기후를 갖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륙성 기후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영국 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예전 어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기 대순환에서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한 30도에서 한 60도 사이에 위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편서풍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층부 공기가 거의 항상 이제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그러니까 주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되면 비열차에 의해서 이제 동풍이 부는 거고요. 그럼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거든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겨울하고 여름에 기온차가 적겠죠. 왜냐하면 바다는 물이고 물은 비열이 크니까. 기온 변화가, 온도 변화가 크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 대륙의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한 해양성이라고 합니다. 서한. 서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해양성 기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죠. 왜냐하면 대륙이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략 한 38도 정도 되죠. 영국은 대략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죠. 한 50도 정도, 그 정도인데, 어쨌든 한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편서풍 지역이라, 그 서풍 지역이거든요. 근데 육지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하고 겨울에 기온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름이 한 30도 뭐 이상 올라가고, 겨울도 한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1년 그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기온 차이가 뭐 한 50도 이상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데를 한번 이쪽 그 서유럽 쪽을 여행해 보신 분은 뭐 좀 느끼셨겠지만 여기는 기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서쪽 해안에 있어서 바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습하죠. 바다 쪽에서 항상 바람이 불어오고 하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이제 계절풍이라고 그러죠. 그 몬순이라고 합니다. 몬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죠. 그래서 저쪽 아열대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봄, 여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죠, 잘. 그 우기와 건기로 나누잖아요. 왜 그쪽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뭐 그 세렝게티 평원이라든지 뭐 마사이마라 그런 국립공원 같은 데 거기서 보면 뭐 건기 때 아주 동물들이 힘들어하다가 이제 우기가 오면 막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몬순, 그런 건 이제 몬순이라고 하거든요. 계절풍이라고. 그거는 바로 비열차 때문에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날씨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몬순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렝게티 평원이나 마사이마라가 이 적도 인근에 있거든요. 그 케냐 쪽이 마사이마라, 케냐가 한 요 정도 되고요. 탄자니아가 이제 그 밑에 있죠. 탄자니아에 있는 경우가 이제 세렝게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인도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죠. 우기가 되면 이렇게 불립니다. 비가 많이 오죠. 그리고 인도도 대표적인 이제 몬순 기후죠. 여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이게 이제 원래 히마의 알라야 이 약자죠, 그죠? 알라야는 뭔가 쌓여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불교의 어떤 의식 중에서 알라야식이라는 80 8번째 의식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근데 히마는 이제 눈입니다. 그 눈이 쌓여 있는 그래서 히말라야 그러죠. 그래서 바람이 우기가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죠. 그래서 특히 이 히말라야가 있고 이쪽에 이제 티베트 고원이 있잖아요. 여기 티베트. 그러니까 가장 높죠. 여기 뭐 한 4,000m가 넘고 히말라야는 뭐 8,000m 넘는 봉우리가 뭐 10개가 훨씬 넘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니까 습한 바람이 불고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 막혀서 위로 상승하다가 위로 상승하면 이제 기온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제 구름이 생기면서 이제 막대한 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쪽이 그 아셈 또는 이제 아삼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뭐 부수적인 얘기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38도 위도가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위도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를 유럽으로 가져가면 대략 한 이 정도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이나 뭐 덴마크 이쪽은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이제 고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양에 비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온도가 훨씬 더 날씨가 추워야죠, 그죠? 근데 여름철은 좀 서늘한 편이고 겨울철에도 따뜻하죠. 그렇게 많이 온도가 안 올라가죠. 좀 습하다는 게 이제 좀 그렇지만 그 이유는 여기가 멕시코죠, 그죠? 이게 이제 멕시코만이고요. 그 이유는 이 멕시코만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그 해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북대서양 해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규모가 큰 거는 다 난류입니다. 예. 저위도에서 이제 고위도 쪽으로 여기서 낳는 에너지가 이제 북쪽에 부족한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에너지 수송. 혹은 이거 이제 멕시코 만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따뜻한 그 해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해류거든요. 이 해류가 이쪽으로 해서 난류가 이제 여기까지도 가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나 북쪽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의외로 상당히 그 기온이 이렇게 높지가 않죠. 여기 뭐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만 좀 습하죠. 그래서 맑은 날씨 보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과거 뭐 영국 신사하면 꼭 갈고리 모양의 우산 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기후는 아까 말씀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운 거 그 기온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겨울은 좀 기온이 덜 올라가고요. 바닷가 쪽이라. 근데 여름은 뭐 우리나라가 얼핏 뭐 비슷하거나 뭐 조금 뭐 그 정도인데 다만 특히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그 습하죠. 그래서 한번 일본 여름에 한번 여행을 하면은 참 그 일본 여름에는 갈 곳이 아마 못 된다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워낙 습해서요. 우리나라 뭐 숨이 탁탁 막힌다 그러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대구를 예로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삼나무를 많이 심었죠. 일본은. 그래서 삼나무가 이제 습기를 많이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삼나무 많이 심었고 그리고 그 나무 같은 경우도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목조가 굉장히 많고 과거에는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목조로 한 이유가 여름에는 이제 그 목조가 나무로 만든 집이 습기를 이제 흡수해 주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살기 좀 사람이 편하다고 하는 그런 기후면 그 지중해성 기후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아닙니까? 그죠? 그 지중해성 기후라고 있는데,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마 기온은 더 올라갈 거예요. 다만, 습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위를 덜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기온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면서, 좀 습한, 그런 기온이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그 비가 잘 안 오고, 그 맑은 날씨가 많으니까 거기는 이제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주로 이제 나무를 심어서 이제 거기서 수확을 얻는 그런 농사가 많이 이제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지중해서 기후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일부 캘리포니아 이쪽 끄트머리 이쪽에서 좀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제일 끄트머리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도 조금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덥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 곳이 여기에 이제 여기 이디오피아가 있죠. 또는 에디오피아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갈라졌죠. 그 에리트레아라는 나라하고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요 인근에 여기 그 아파르 저지 하면 이제 저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파르 저지라고 하는 이제 그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인류의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러니까 남쪽의 원숭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거기에다가 뒤에다 뭐를 붙이면 그게 이제 그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 아파렌시스 아닙니까? 그 여기 요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흔히 얘기하는 거 루시라고 그러죠, 루시. 그거를 발견할 유골을 발견할 당시에 그 라디오를 켜놨는데 비틀즈인가요? 비틀즈의 루시라는 노래가 흘러나와서 별명을 닉네임을 이제 루시라고 유골에 이제 붙였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아파르 저지에 그 다나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소금 노천 그 소금 광산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소금을 캐다가 이제 다른 데 지역에 이제 물물교환을 하면서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텔레비에 나오고 하죠. 여기가 가장 덥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추운 곳은 여기 히말라야에 여기 오미야콘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가장 추운 지역으로.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마 그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온이 낮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가 굉장히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높거나 춥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분지입니다. 대구 분지예요. 분지란 건 뭐냐면은 대구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위에
대구 같은 뭐 높은 산은 아니죠. 뭐 해봐야 뭐 1000m나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나지막한 이렇게 산들이 쭉 둘러싸고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무슨 후라이팬 바닥처럼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외부로부터 이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게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데워지면 뭔가 다른 바람이 들어와서 이걸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미야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좀 저지대 분지 지역이고, 여기도 지금 아파트 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지형들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기후를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마가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가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4개 이제 기단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북대서양 다 고기압입니다. 북대서양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하고 그 시베리아 기단하고 양쯔강 기단하고 오후축해 기단, 이 4개를 이렇게 설명해서 장마 같은 경우도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지금은 뭐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잘 안 믿기죠 이제.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날씨는 그 시베리아 기단하고 그 북태평양 기단 가지고 이제 쉽게 설명이 돼요. 좀 명확하게. 근데 태풍의 이제 진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봄하고 가을 같은, 여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전인 그때는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그 원활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